안녕하세요. 마리의 서재 마리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바르게 보는 법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하는데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수면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육체적인 피로를 회복하며 삶의 활력을 얻게 됩니다. 이렇듯 수면과 건강과 행복은 불가분의 관계로 행복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필수 조건이므로 오늘은 수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이 책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리의 서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수면을 관리하라. 사람의 신체기관은 나름의 수면 규칙이 있다. 그것을 어길 경우 자연히 문제가 뒤따른다. 해가 뜨는 시간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간은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 위의 말은 우리에게 수면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사람은 전체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낸다. 그런 만큼 양질의 수면은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러시아의 생리학자 이반 파블로프는 똑같은 종의 원숭이 3마리를 이용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그는 먼저 원숭이들을 각각 철로 만든 우리에 넣었다. 그리고는 첫 번째 원숭이에게는 물 없이 먹이만 주었고 두 번째 원숭이에게는 물만 줬다. 세 번째 원숭이에게는 정해진 시간마다 먹이와 물을 모두 줬지만 우리 안에 설치한 전자벨을 끊임없이 울리게 함으로써 잠을 못 자게 했다. 이 실험의 결과는 어땠을까? 첫 번째 원숭이는 5일, 두 번째 원숭이는 7일을 버티고 죽었지만 잠을 자지 못한 원숭이는 겨우 3일 만에 죽고 말았다. 이 실험은 수면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물론 음식, 물, 수면 모두 인간과 동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지만 최소한 3가지 생명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름을 입증했다. 그러니 양질의 삶을 원한다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못지않게 잘 자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수면은 피로를 없애고 신체의 건강한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는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에는 활동을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에는 세포 분열의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낸다.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는 죽은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반드시 양질의 휴식과 수면을 취해야 한다. 그래야 신체와 정신의 리듬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밤에 잠을 잘 자는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훨씬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모두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거듭 말하지만 잠을 자는 동안 낡은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교체된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이러한 교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낮 동안에 100만 개의 세포가 소실되고 밤에 겨우 50만 개의 세포가 생성된다면 어떻겠는가? 자연히 몸이 부실해지지 않겠는가? 만약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것이 당연하다. 식물은 태양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밤에 성장한다. 사람도 식물처럼 밤에 세포가 분열한다. 온전히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세포 생성 속도가 죽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서 노화가 빨리 진행될 뿐더러 질병에도 취약한 상태가 된다. 사람도 식물처럼 자연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대자연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겠는가. 한시라도 빨리 자연의 흐름에 순종하라. 그것이 건강한 삶을 만드는 비결이다.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확률이 커진다. 인체의 각 기관에도 나름의 법규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연히 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자축시로 간과 쓸개의 활동이 가장 활발해진다. 이때에는 반드시 누워서 잠을 자야 한다. 그래야 간과 쓸개에 피가 돌면서 자정작용이 원활히 일어난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간은 독이 있는 나쁜 피를 걸러내고 새로운 피를 만든다.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 결석이나 간염 혹은 낭종 같은 병이 쉽게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시간대에 깨어있지 않으면 유해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쓸개즙도 새로이 교환되지 않는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각종 질병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되도록 저녁 10시에는 잠자리에 들도록 하자. 그래야 11시쯤부터 숙면에 들어갈 수 있다. 다음은 자축시에 우리 신체에 일어나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이다. 23시부터 1시인 자시와 1시부터 3시인 축시에 수면하라. 사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은 0시가 아닌 23시다. 12경맥의 하나인 담경이 23시에 열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면 담기를 크게 해치게 된다. 담, 즉 쓸개는 오장육부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담기가 상하면 온 장기의 기능성은 물론 대사력과 면역력도 크게 떨어진다. 게다가 담기는 중추신경을 떠받치는 역할도 하기에 담기가 약해지면 각종 정신적 질병에도 취약한 상태가 된다. 우울증, 정신분열증, 강박증, 과잉 행동장애 등이 발생할 공산이 커지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 시간대에 누워서 충분히 쉬지 않는다면 담즙의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농도가 지나치게 탁해지면서 쓸개에 담석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진다. 담석증이 심해지면 수술을 받아 쓸개를 아예 제거하기도 하는데 그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다. 쓸개를 제거하면 온몸의 면역력이 50% 이상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되도록 쓸개를 제거하지 않고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생활 습관을 통해 인체의 본연의 치유력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간경이 가장 왕성해지는 축시에 잠을 자지 않으면 간의 해독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시에 새로운 혈액도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저장된 혈액량이 부족해진다. 그 결과는 어떠할까? 납빛도 나빠지고 각종 간질환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 요즘 간이 안 좋은 사람이 많다. 간의 건강은 곧 전신의 건강과 직결된다. 그런데 간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자시와 축시에 잠을 자지 않는다면 결과는 뻔하다. 다음은 잘못된 수면 습관이 간과 각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것이다. 간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주요 기관이다. 자시를 넘겨서까지 잠을 자지 않으면 간 기능이 떨어지고 간의 기가 엉킨다. 간의 기가 엉킨 사람은 쉽게 화를 내며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자주 호소하고 눈이 아프거나 빨개지며 이명을 느낀다. 또한 만성피로, 불면증, 불안함 등을 호소하게 되며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불순이 나타날 수도 있다. 수면 부족으로 간 기능이 저하되면 간의 혈액이 부족해지고
각결, 잦은 코피, 피하출혈, 잇몸출혈, 안저출혈, 귀출혈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눈을 간과 통하는 구멍으로 본다. 그만큼 간 건강과 눈 건강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잘못된 수면 습관으로 간 건강이 나빠지면 시력 저하, 야맹증, 눈시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노안도 일찍 온다. 또한 백내장, 녹내장, 망막병변 등의 안질환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 한의학에서는 간이 근육을 주관한다고 본다. 수면 부족으로 간 기능이 나빠지면 간의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근육통, 마비, 허리 통증, 근육경련, 손발톱 부종, 칼슘 부족, 슬개골 연화증, 골다공증 등이 생길 수 있다. 심장은 온몸의 혈액 공급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을 만들고 조절하는 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심장에 공급되는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심장떨림이나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심각할 경우 심장병이나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 간은 비장과 위장의 소화 활동을 돕는다. 그런데 간의 기운이 너무 쇠약해져서 비위를 돕지 못하면 자연히 소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소화력 저하는 혀에 백태가 끼는 것으로 나타나며 장기화되면 소화기관에 큰 문제가 생긴다. 자실을 넘길 때까지 잠을 자지 않으면 음의 기운을 보완하고 양의 기운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간에 필요한 음의 기운이 부족해진다. 그런데 간에 양의 기운이 지나치게 넘치면 폐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목화 현금 증상이 나타나 마른 기침, 폐출혈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마른 버짐 등 각종 피부병이 생기기도 한다. 간이 허해지면 심장에도 문제가 생긴다. 간과 신장은 근원이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식기 계통의 질병, 불임, 뼈질환, 탈모, 당뇨병, 신부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간의 건강, 더 나아가 신체의 조화로운 순기능 증진을 원한다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수면의 질을 관리하라. 1년 내내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듯이 사계절 내내 같은 방법으로 잘 수 없다. 품격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소비 습관을 보면 되고, 품격 있는 삶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수면의 질을 보면 된다. 현대인에게 편안하고 깊은 숙면이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된 지 오래다. 수면 부족은 이미 현대 도시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래서일까? 최근 들어 수면 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수면 관리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수면의 원리. 사람은 대뇌에서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면 잠이 든다. 멜라토닌은 대뇌의 솔방울샘에서 분비되는데 이것은 내분비계의 총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다. 체내의 각종 내분비선 활동을 통제하고 수면과 각성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밤이 되고 빛의 자극이 줄어들면 솔방울샘이 멜라토닌 분비를 시작한다. 체내의 멜라토닌 양은 보통 새벽 2시나 3시쯤에 최고조에 달한다. 밤중에 분비되는 멜라토닌의 양은 수면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솔방울샘이 점차 위축되고 끝내 굳어버린다는 점이다. 특히 35세 이후부터는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분비하는 멜라토닌의 양이 10년마다 10에서 15% 정도씩 꾸준히 줄어든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잠을 깊게 이루지 못하는 등 수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결국 수면의 감소는 인간의 대뇌가 늙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불면증이란 무엇인가? 잠이 쉽게 들지 않거나 잠에서 자주 깨는가? 지나치게 일찍 일어나거나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든가? 만일 이런 패턴이 일주일에 3번 이상 반복되고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이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의학계에서는 실험을 통해 불면증이 피부 건강과 신진대사, 면역력 등에 악영향을 미치며 노화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이미 입증했다. 단순히 잠이 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밤새 잘 잤는데도 여전히 피로가 가시지 않는 느낌이 있는 경우도 불면증에 속하는 증상이다. 수면장애 자가진단. 과연 나의 수면 건강 상태는 어떠할까? 다음의 질문에 항상 그렇다는 5점, 가끔 그렇다는 2점, 거의 그렇지 않다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0점으로 계산한다. 1. 수면 시간이 매우 불규칙하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2.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놀 때가 많다. 3. 낮에 있었던 일이나 만났던 사람들이 자꾸 생각나서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한다. 4. 작은 기척에도 잘 깬다. 5. 잠에서 깬 후에도 피곤할 때가 많다. 6. 기상시간보다 훨씬 일찍 잠에서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7. 사소한 고민이나 걱정거리만 생겨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다. 8. 잠자리를 바꾸면 잠이 오지 않는다. 9. 야근을 하거나 늦게까지 일한 날은 잠을 잘 자지 못한다. 10. 수면제를 먹어야만 비로소 깊이 잠든다. 총 20점 이상은 이미 심각한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다. 이를 해결하려면 수면관리가 필요하며 숙면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총점 5에서 20점이면 수면의 질이 비교적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불면증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역시 건강에 문제가 있으므로 숙면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수면의 질을 높여야 한다. 총점 5점 이하는 아주 질 높은 수면을 취하고 있다. 현재의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마음의 평안과 정서적 안정을 지속하길 바란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잃지 않는 것이다. 숙면을 위한 명상법. 방법 1. 10분간 자유롭게 명상하면서 바다, 사막, 하늘, 초원 등을 떠올린다. 몸의 근육을 이완시킨다. 그런 다음 얇은 실 끝에 둥근 장식품을 달고 그것을 눈앞에서 시계추처럼 흔든다. 장식품이 흔들리는 모습을 눈으로 쫓다 보면 어느새 눈이 피로해지고 눈꺼풀이 감기면서 잠이 온다. 방법 2. 먼저 평소대로 자리에 누운 뒤 똑바로 누웠을 때 시선이 닿는 곳에서 45도가량 아래에 있는 천장에 압정을 꽂는다. 그런 다음 10분간 자유롭게 명상하면서 온몸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눈으로 천장에 꽂아둔 압정을 바라보며 아주 깊은 동굴을 보고 있다고 상상한다. 그렇게 차분히 압정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눈이 피로해지고 눈꺼풀이 감기며 잠이 온다. 방법 1과 방법 2는 교대로 사용할 수 있다. 자연 모방법. 침실을 대자연의 일부처럼 꾸밈으로써 심신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다. 핵심은 침실의 문명의익이나 도시문화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침실에 텔레비전, 전화기, 오디오 등을 절대 비치하지 말고 책이나 잡지도 두지 않는 것이다. 침실은 언제나 깊은 산속의 사찰처럼 고즈넉한 분위기로 만들고
조명도 점진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사용한다. 또한 쾌적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침대 머리맡에는 향이 은은한 꽃등을 두도록 하자. 자리에 누워서 신선한 꽃향기를 맡으면 자신이 대자연 속에 있다는 상상을 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이렇듯 언제나 대자연의 품에 안기는 듯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면 잠자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닌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된다. 그러면 자연히 불면증도 사라진다. 잠에서 깰 때는 자연광 속에서 눈을 뜨는 것이 가장 좋다. 상쾌한 아침 햇살 아래에서 깨어나면 비록 잠영종이 울린다고 해도 훨씬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자연 속에서 잠들고 일어나는 것과 최대한 흡사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자. 수면에 대한 오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게일 그린은 오랜 세월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러던 2008년 그녀는 자기 자신의 경험과 여러 불면증 환자들의 이야기를 담아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냈다. 젊은 시절 게일은 불면증 때문에 제대로 출근을 하지 못해 직장까지 잃었다. 그 뒤로 그녀는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수면제로부터 아로마 요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수많은 방법을 시도하고 또 실패한 끝에 게일은 마침내 자신에게 꼭 맞는 불면증 치료법을 찾아냈다. 그녀는 매일 저녁 몇 시간 정도 잠을 자다 깨면 그때부터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매일 수면제를 반알 정도 먹는다. 그래도 금방 잠이 오지 않으면 어두운 방에 가만히 누워 오디오북을 듣는다. 그러면 얼마 안 가 금세 잠이 든다고 한다. 물론 그녀의 방법이 의학계에서 공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수면 전문가들은 그녀처럼 불면증 환자 자신이 스스로 상황에 맞는 치료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무조건 약물이나 의사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고 자신에게 맞는 수면 습관과 수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내 몸은 내가 가장 잘한다. 그래서 불면증이 생기면 병리적 원인으로 인한 불면증이 아닌 이상 의사보다는 심리 상담가를 찾는 편이 낫고 심리 상담가보다는 나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편이 낫다. 내가 불면증을 겪으면서도 오래 시달리지 않고 금세 달콤하게 잠들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나 스스로 해답을 찾을 줄 알았기 때문이다. 때때로 나는 스트레스와 불안감 때문에 불면증을 겪는다. 그럴 때 나는 자기 암시를 통해 최대한 마음을 편하게 하고 긴장을 푼다. 천성적으로 이가 약한 탓에 가끔 위통으로 잠을 못 자기도 한다. 이 경우 나의 해결책은 식이요법 등을 통해 이를 다스리는 것이다. 집에 너무 오랫동안 박혀 있을 때도 불면증이 찾아온다. 그러면 나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지인들과 외출을 하거나 가벼운 여행을 떠난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불면증도 말끔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 번은 전혀 알 수 없는 이유로 일주일 넘게 불면증에 시달린 적이 있다. 한동안 괴로움을 겪던 나는 아예 고향집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길게 자란 풀과 낡은 신문지가 가득한 옛집에 누워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내리잤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불면증에 관한 글을 쓰면서 그 감회를 이렇게 토로했다. 어쩌면 불면증은 환경과 배경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모두가 저녁 8시면 자리에 드는 곳에 가서 개 짖는 소리와 바람 부는 소리를 배경 삼아 잠을 청해보라. 아마 깨어있기가 어려울 것이다. 결국 몸도 내 것, 마음도 내 것이다.
그러니 잠자는 건 역시 나 자신의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최근 수면장애를 겪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잘못된 민간요법이 널리 알려진 탓도 있을 것이다. 이제 수면에 대한 오해를 없애고 바른 수면관념을 정립해보자. 오해 하나.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양을 세라. 사람들은 흔히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양을 세라고 한다. 하지만 연구를 통해 이 방법은 수면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 연구팀은 불면증 환자 50명을 3개조로 나눠서 비교 실험을 했다. 연구팀은 첫 번째 조에게 잠자리에서 아름다운 폭포나 아득한 휴양지처럼 평화로운 풍경을 상상하게 했다. 두 번째 조에게는 전통적인 방법인 양세기를 시켰다. 세 번째 조에게는 아무런 지시도 주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다가 잠들도록 했다. 실험 결과 첫 번째 조는 평소보다 20분 정도 빨리 수면 상태에 들어갔지만 나머지 두 조는 평소보다 늦게 잠들었다. 실험 결과에 대해 연구팀은 특히 양을 세는 방법이 지나치게 단조로워서 걱정이나 불안한 정서를 없애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수면요도 효과도 없다는 결과를 내렸다. 오해 둘.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정상이다. 2007년에 발간된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따르면 노인도 젊은이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양의 수면을 취해야 하며 이는 건강한 장수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한다. 노인이 잠이 줄어드는 까닭은 수면 기능이 퇴화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이지 결코 필요한 잠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 낮에 낮잠을 자서라도 잠을 보충해야 한다. 오해 셋. 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평소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불면증은 이미 만인의 병이 된 지 오래다. 그런데 얼마 전 영국의 수면저널 최신호에 낮에 잠깐 조는 것이 부족한 수면량을 채우는데 의외로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실려 화제다. 실제로 미국 국립수면재단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16%가 직원들이 잠시 쉬면서 체력과 정신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휴게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오해 넷. 코골이는 무해하다. 최근 간헐적 코골이나 습관적 코골이 모두 인체에는 명확한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프랑스의 건강 잡지 샹떼에 실렸다. 그러나 코골이가 잦을 경우 무호흡이 생길 수 있는데 무호흡이 10초 이상 계속되면 전형적인 수면 무호흡증에 속한다. 수면 무호흡증은 고혈압을 유발하며 심장병, 당뇨병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정서를 갖는다. 모든 사람이 두 얼굴에다 하나는 표면적인 자아, 다른 하나는 진실한 자아를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 전혀 다른 정서를 가지고 산다. 하나는 외재적 정서, 다른 하나는 기본 정서라고 불리는 내재적 정서다. 외재적 정서란 평소 나타나는 표정을 말한다. 어른이 아이에게 초콜릿을 주는 광경을 떠올려 보자.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분명히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정서를 가리켜 외재적 정서라고 한다. 내재적 정서란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정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아마 슬픔과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이때 친구가 병문안을 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웃어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가짜로 지어 보인 웃음일 뿐 속마음은 여전히 슬프다.
이 마음을 가리켜 내재적 정서라고 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내재적 정서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분명 그는 양질의 수면을 취하기가 힘들다. 내재적 정서가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외재적 정서와 내재적 정서의 불일치가 개인의 심리 및 생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다음의 예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어떤 사람이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다. 냉혹하고 무정한 범죄자와 거리가 먼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죄를 지었다. 만약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똑같은 짓은 절대 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죄를 짓고 난 후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그의 내재적 정서는 공포에서 불안, 불안에서 자책으로 복잡하게 변해간다. 그렇게 그는 끊임없이 고통에 시달릴 것이다. 이러한 정서는 그의 근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신경의 내분비 계통을 과도하게 자극한다. 마음의 불편이 몸의 불편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그 역시 때때로 즐겁게 웃으며 남과 농담을 주고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불안하고 괴롭다. 그 결과 잠까지 설치게 된다. 내재적 정서가 무대 위의 스크린이라면 외재적 정서는 그 위에 잠깐 비쳤다가 사라지는 조명에 불과하다. 조명이 아무리 여러 번 비쳤다 사라진다 해도 그 뒤에 있는 스크린, 즉 내재적 정서는 바뀌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외재적 정서에 비해 내재적 정서는 신체 질병을 일으킬 확률이 훨씬 높다. 무의식 아래에 자리한 채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재적 정서는 대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일 가능성이 크고 지속기간 또한 길다. 때때로 내재적 정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관통해서 평생 영향을 미치며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병을 앓으면서도 자신에게 이런 정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일쑤다. 많은 사람이 불면증 치료 시 의사에게 이렇게 말한다. 저는 잠을 자지 못할 만한 일이 전혀 없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잠이 오지 않는다니까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원인을 분석해보면 내재적 정서의 문제인 경우가 허다하다. 어떤 일들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마음 밑바닥에 숨어 신체에 물리적, 화학적 영향을 미치고 내재적 정서를 흐트린다. 외재적 정서가 어떠하든 내재적 정서가 불안하다면 그 사람의 정신 상태는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양질의 수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만약 자라는 동안 내재적 정서가 늘 유쾌하다면 그 사람은 매우 행복한 사람이다. 아마 몸이 아플 일도 불면증에 시달릴 일도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늘 명랑한 성격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 바로 이러한 성격이다. 성장 과정에서 이와 같은 긍정적 성향의 성격을 형성하지 못했어도 괜찮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단순하지만 중요한 원칙만 끝까지 고수한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은 당신도 이런저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푹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